베트남 하노이 노이바 국제공항에서 베트남 항공사 여객기에 탑승하려던 한국인 일행 3명은 수속 카운터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공항 직원은 한국인 일행들에게 출국이 불가능하다며 퇴짜를 놓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 음성 확인서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일행들은 공항에 도착하기 전에 하노이 대형 병원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았고 음성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이를 제출했지만 공항 직원은 인천공항 검역소에서 이는 인정하지 않는 검사 방법이라는 이유를 대면서 다짜고짜 발권 오피스로 가서 내일 출발하는 비행기를 다시 알아보라고 강압적으로 명령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정당한 방법이라고 강하게 항의했지만 직원은 꾸준히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공항 직원이 말한 대로 발권 오피스로 갔다가 더욱 황당한 일을 겪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현지인 브로커가 접근해 돈을 주면 음성 확인서를 받아서 예정대로 여객기에 탑승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1인당 검사비 100만 동과 택시비 100만 동, 총 400만 동, 하나로 약 25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 시내 병원에서 3인 검사 비용이 100만 동이 채 안 되는 것을 감안했을 때 무려 4배가 넘는 금액을 요구한 것입니다. 인천공항 입국 수속에 전혀 문제가 없는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았음에도 비행기 취소 수수료와 하루 숙박비를 더 지불할 바에는 브로커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게 차라리 낫다는 생각에 결국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 대사관은 베트남 당국에 강하게 항의했고 베트남 당국은 항공사에 정확한 지침을 하달하겠다고 회신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삥뜯기는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이 이외에도 한국인 관광객을 호구 취급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베트남 경찰은 지나가는 한국인이 보이면 짐을 검사한다는 핑계로 몇 시간이고 붙잡아 두기도 했습니다. 풀려나는 방법은 100달러를 주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고전적인 수법으로는 발 마사지 가게라고 강압적으로 끌고 간 뒤 강제로 성관계를 맺고 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성관계를 거부할 경우 감금 후 경찰에 신고합니다.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은 핸드폰, 여권, 가방을 뺏고 여자는 병원으로 보내집니다. 그리고 입원한 여자가 합의를 해주기 전까지 경찰서에 계속 가둬놓습니다. 코로나 초기에는 한국인을 바로 입국 금지시키고 사우스 코리아를 사우스 코로나라고 부르거나 태극기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려넣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과거 베트남 주재원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한국인은 호구인가 봅니다라는 글을 올릴 정도로 그 사태가 심각했습니다. 글의 내용은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베트남 근무 중인 주재원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베트남에서 이런 처우를 받는 게 안타깝다고 시작했습니다. 부당한 처우의 내용은 베트남에서 일하면서 베트남에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데 정작 의무를 수행하는 데 비해 혜택은 전혀 못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인이 운영하는 공단은 강제로 문을 닫게 하고 밖에도 나가지 못하게 한다. 밖에 나갔다 경찰에게 붙잡히면 10만원 정도 뒷돈을 주어야만 풀려난다. 한국 기업이 비용을 부담하는 자체도 말도 안 되는데 백신 신청 시 계약금을 지급해야 하고 수량이 부족해도 계약금 환불은 없다. 한국인은 백신을 맞을 때 본인 비용 부담 외에 추가로 베트남인 한 명의 비용을 부담해야만 한다. 코로나라도 걸리면 병원비가 1억 원 이상 나온다는 등 부당한 처우에 대해 말했습니다. 국내에서도 베트남이 한국 국민들을 호구 취급하는 상황이 알려지면서 동남아 여행 선호 국가가 베트남에서 태국으로 점차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한국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나라가 베트남보다 싱가포르나 태국 여행을 선호합니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베트남 관광산업의 상당 부분을 한국인 관광객이 책임진다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코로나 대유행이 지나고 관광산업에 큰 기대를 걸었던 베트남 정부는 생각했던 것보다 한국인 관광객이 오지 않자 적잖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전문가는 베트남 관광 회복 전망이 아세안 역내 최하위권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베트남의 한국인 관광객이 방문하는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해 나타난 문제라고 지적했는데요. 비록 관광객 수는 중국이 가장 많아서 한국이 2위를 차지했지만 여행기 기준으로 1인당 가장 사용 금액이 많은 국가는 한국이 압도적으로 1위를 굳혀왔으니 그 공백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초 베트남 정부는 2025년까지
90조 원 규모로 관광 수입을 끌어올리겠다고 목표를 정했는데 벌써부터 계획의 차질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코로나 대유행 이전인 25조 원 규모의 회복도 쉽지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파로 전체 노동 인구의 10% 이상이 관광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베트남은 일자리 창출에도 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베트남 당국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했는지 한국을 포함한 13개국 관광객에게는 전염병 유행 이전처럼 입국 시 비자를 면제해주는 혜택을 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두드러진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유행 당시 한국인을 베트남에서 쫓아내라고 하던 이들이 지금에 와서 제발 자기들의 나라에 와달라고 하니 과연 누가 가고 싶을까요? 관광객들만 호구 취급을 당했던 게 아닙니다. 그간 한국은 베트남 무역국의 2위를 차지할 정도로 GDP에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먼저 한국을 봉쇄하고 근로자를 막아버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혐한을 조장하거나 태극기를 훼손하며 국민의 영웅이라 칭하던 박항서 감독의 연봉을 가지고 시비를 털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더 웃긴 것은 베트남 국내 여론이 안 좋아지자 이번엔 박항서 사단 측 직원 연봉을 삭감하는 이상한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는 베트남 하판에 덤핑 카드를 내들었습니다. 하판 수출 총 금액이 2018년 기준으로 9천억 원 정도로 나라 전체가 휘청일 만큼 큰 딜은 아닌 것 같지만 지금 베트남 경제가 매우 좋지 않고 수출의 상당 부분이 한국으로 향하는 만큼 베트남 경제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베트남은 덤핑 조치 철회를 부탁했고 베트남에 들어가 있는 대기업 종사자들의 출국 금지 조치를 풀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의 조치가 계속되자 중소기업 출국 금지도 결국 풀게 됩니다. 당시 사태를 보면 확실히 강하게 국력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동남아 국가들을 상대로 가장 효과적인 외교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을 호구 취급하는 베트남이 반대로 오히려 참교육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뉴스였습니다.